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7년 된 유부녀입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힘든 연애만 했었기 때문에 마음의 벽이 높았는데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도 별 느낌이 없어서 이 사람과도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과는 인연이 또 닿아서 결혼해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지 벌써 7년 된 지금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저희 마음이 공감 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별 감정이 안 들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사이인가 보다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기억에 가물가물 사라져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그 당시 만나는 사람이 없었고 또 이왕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만난 남편은 조금 더 인간적인 면모가 생기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로봇 같은 모습에 뭐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다시 보니 그런 모습은 많이 없어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나고 다음 해가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남편네 부모님도 한 번씩 뵈어서 상견례 때도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인자하신 모습에 첫인상도 너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인상은 차가워 보였지만 무뚝뚝함 속에 그래도 사람 같은 면모가 있어서 저는 남편이 어머님 닮았나 보다 하며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3년 차에 금쪽 같은 첫째가 들어섰고 둘이서 잘 키워보자 하며 사이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첫째는 건강하게 잘 태어나 주었고 이어서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들어섰습니다. 저는 연달아 임신을 하게 되어 몸은 좀 고되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어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생신이라 다 같이 저녁 먹고 거실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너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복을 받는 것 같다. 앞으로도 아이들 잘 키워주고 늘 네 건강부터 생각하렴. 네, 아버님 저 임신했을 때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훈훈하게 아버님의 생신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잠에 일찍 들었는데 아침부터 소란스러워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온데간데 남편은 없고 아이만 울어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휴대폰부터 찾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의 전화기는 신호만 계속 갈 뿐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옳게,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 아빠가 밤중에 쓰러졌어. 주소 찍어줄 테니까 얼른 와. 네? 네, 지금 갈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님 왜 쓰러지신 거예요? 옳게, 나도 급하게 연락받고 올라왔는데 밤중에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물 마시러 가다가 쓰러졌대. 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요? 나도 어제까지 전화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지금 준이가 엄마 챙기느라 정신없어서 올케한테 연락 못한 것 같아서 내가 연락했어. 아, 네, 감사합니다, 형님.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을 찾아가니 어디 나사 빠진 사람처럼 병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머님은 어디 계셔? 아니, 안 괜찮아.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네. 그렇게 겨우 밝아졌던 사람이 예전처럼 무뚝뚝하게 받아치는 걸 보고 그래,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까 하면서 일단 남편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은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고 순식간에 시댁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일을 그만두기 전이었던 시아버님이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많이 힘들어하셨고 그때마다 남편이 자주 시댁에 가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또 옆에서 물심양면 잘 도와주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저희 아이들이랑 저보다도 시어머니를 먼저 챙기는 게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이 또한 같이 견뎌내는 게 가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과금이 밀렸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늘 그런 관리비나 공과금 부분은 남편이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신이 없었나 보다 하고 은행에 가서 제가 납부를 했습니다. 은행에 간 김에 저는 저희 부부가 같이 모으고 있는 적금, 예금 통장들을 확인하려고 직원에게 부탁했더니 저기 고객님 이 통장은 3달 전에 해지가 된 걸로 나오는데요. 네? 그럴 리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은행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다시 확인해 보겠다더니 고객님 해지된 게 맞으시고요. 남편분께서 해지한 걸로 확인이 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이 모으는 통장을 말도 없이 해지라니요. 저는 당장 전화해서 남편에게 따져먹고 싶었지만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집에 오면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 공과금 때문에 은행 다녀왔는데 우리 같이 모으는 적금 통장 해지되어 있더라? 자기가 해지했다는데 사실이야? 남편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게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네. 이거 왜 해지한 거야? 그리고 그 돈은 다 어디 썼는데? 자기도 알다시피 아버지 저렇게 되시고 엄마 혼자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매달 용돈 보내드리고 있었어. 자기한테는 진짜 말하려고 했었어.
나랑 상의도 없이 통장도 해지하고 어머님께 용돈 보내드렸다고? 아무리 시댁이 지금 힘들다 해도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통보라니요. 제가 오늘 은행에 가지 않았다면 3달이 넘어서도 몰랐을 일이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용돈 얼마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거 나중에 애들 필요할 때 쓰려고 모으고 있던 거잖아. 지금 2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어. 미안해. 뭐? 200만 원? 정말 기도 안 찼습니다. 저희도 애들 태어나고서부터 먹고 싶은 건 다 애들에게 양보하고 입는 거 먹는 거 다 아껴가며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희 미래를 위해서요. 물론 시댁 상황이 안 좋아진 거 저도 알고 있고 차라리 남편이 저랑 상의해서 어머니 힘드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 했으면 2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상의해서 드렸을 겁니다. 근데 몰래 통장까지 해지하고 상의도 없이 매달 200이라니요? 애들 식비에 우리도 빠듯한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어머니 저렇게 혼자 계시고 수입원도 없는데. 그렇다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당신 혼자 행동하는 건 말이 돼? 나 아버님 저렇게 되고 당신이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와도 바가지 긁은 적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이렇게 말도 없이 같이 모은 돈을 빼돌리는 건 말도 안 되지. 빼돌리다니. 말 조심해. 저는 여기서 더 대답했다간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일단 혼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랑 같이 있기가 머쓱한 건지 뭔지는 몰라도 바로 다시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또 시댁에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오고 속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저는 세수할 새도 없이 여보세요? 어머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너 어제 준이가 나한테 매달 용돈 준다고 그렇게 뭐라 했다면서? 너는 그러고도 며느리란 말이냐? 어머니, 그거 저희 애들 위해서 둘 다 열심히 모은 돈이고요. 저는 그 사람이 그 통장 해지한지도 몰랐어요. 너희 가족이기 전에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야. 순서를 따지려거든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가 와서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기에도 진이 빠져서 다음에 뵐 때 얘기하시죠라고 말씀드리고 끊었는데 깨톡으로 너 같은 며느리는 며느리도 아니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이 기분을 안다며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가서 연락도 없는 상태이고 정황을 보아하니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이 상황을 더 설명하고 해결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책임감 없고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신뢰가 많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싸워본 적도 거의 없고 큰 소리 내본 적도 없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먼저 결혼하신 인생 선배님들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지 또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소중한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